근육량이 20kg 정도인 여자분이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1300에서 1400kcal라고 할 수 있어요. 마구마구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치팅 데이라고 하셔도 이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체지방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내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가짜 살찌는 현상을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30분 이하의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저강도 운동을 하실 때는 특별히 탄수화물 섭취를 운동 전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영양 섭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영양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각 영양소별로 영양 섭취에 대한 영양학적인 정보를 다루려고 하고요. 또 제가 실제로 먹는 식단 브이로그도 짧게 자주 올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으면 살이 안 찌고 몸에 저장될까?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는 양은 얼마 정도까지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뤄봤고요. 인체에는 혈중 포도당, 간 글리코겐, 근육 글리코겐 이렇게 크게 3가지 탄수화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3가지 저장고의 총합을 계산해보면 얼마만큼의 탄수화물을 몸에 저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첫째,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5g 정도예요. 이건 계산해보면 탄수화물 1g당 4kcal이기 때문에 20kcal 정도의 탄수화물을 혈액 속에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인데요. 간은 체내에서 글리코겐 농도가 가장 높은 부위예요. 75에서 90g 정도의 글리코겐,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를 간에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체내에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는 바로 근육이에요. 여러분 근육 1kg당 12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육량이 20kg 정도인 여자분이라면 20kg 곱하기 12, 240g 정도의 글리코겐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4kcal를 곱하면 960kcal 정도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늘어나는 거고 살이 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혈중 포도당, 간 글리코겐, 근육 글리코겐을 합쳐보면 근육량이 20kg 정도인 여자분이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1300에서 1400kcal라고 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혈중 포도당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 남은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었다가 초과로 넘치게 되면은 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초과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치팅데이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팅데이랑 폭식의 개념을 헷갈려 하셔서 치팅데이 때 마구마구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치팅데이라고 하셔도 이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체지방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내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건 탄수화물과 관련해서 가짜 살찌는 현상을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분명히 한 1kg도 안 먹은 것 같은데 3kg 이상 늘어나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짜 살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인체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수분과 함께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적게는 1kg, 많게는 3kg까지 살이 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분의 탄수화물을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된 글리코겐이 1g당 수분이 3g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3배에 해당하는 물을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살이 찐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 늘어난 체중은 수분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글리코겐을 고갈할 수 있도록 바로 다음날 운동을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제가 공유드린 공복 유산소 컨텐츠라던가 힙운동 컨텐츠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체중은 여러분들이 식단을 하고 다시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금방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로 부족한 탄수화물을 대신해서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 근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이 무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급격한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동환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후에 이렇게 급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근육의 수축 이완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결국 우리 몸은 부족한 탄수화물을 대신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을 사용하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방은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에요. 따라서 그나마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을 만드는 당신생 과정이 사용되고 우리 몸에서 동원하기 쉬운 단백질은 바로 근육이죠.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지방을 제대로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의 작은 분자 형태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포도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뇌나 적혈구 같은 중요한 기관들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또 심지어는 지방세포조차도 포도당을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섭취한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방이 불완전하게 산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수화물은 근손실을 방지하고 지방을 완전히 연소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합 탄수화물이란 단순당보다 복합당의 비중이 높아서 체내 흡수 속도가 느린 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현미밥, 파스타, 통곡물, 통밀빵 여러분들이 영양성분표 뒤를 봤을 때 탄수화물 대비 당류가 낮은 제품들이 복합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지만 우리 몸은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성 시스템에 의해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느린 복합당 비율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최대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벌크업을 위해서도 좋아요. 또 탄수화물의 섭취 시간인데요. 운동을 하실 때에는 탄수화물 섭취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운동 전에 밥 제발 먹지 마세요 라는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30분 이하의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저강도 운동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탄수화물 섭취를 운동 전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는 이미 이전의 식사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힘이 나서 운동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에 방해가 돼요. 이건 사실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흡수를 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운동할 때 분비되는 이화 호르몬과 인슐린은 서로 상충작용을 일으켜요. 인슐린은 영양분의 저장을 돕는 동화 호르몬인 반면에 운동 중에는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방을 태우기 위한 이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화 호르몬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가 힘들고 동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에 교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운동 전 식사는 되도록이면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운동 3-4시간 전에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운동 직전에 식사를 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1시간 이내에 탄수화물을 인슐린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다뤘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운동량이나 체중이나 근육량에 따라서 또 개인의 대사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실제로 식단을 해보시면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컨텐츠도 열심히 힘을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